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금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8,000톤이 넘는 바위를 폭파하고 갈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폭약의 양이 한 번에 최대 900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산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맨해튼 지하 깊숙한 곳에는 전 세계 금의 4분의 1이 모여있는 거대한 금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채굴되는지, 그리고 그 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그 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십억 년 전 지구에 쏟아진 운석들이 가져온 선물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 금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가 뜨거운 용암과 함께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왔죠. 그렇게 석영 광맥 사이사이에 박힌 채로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의 광부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금만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들의 발밑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금이 숨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금을 찾는 게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란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금은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 형태로 바위 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바다 북동부에 있는 미국 최대 금광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전자기 탐지 시스템을 하늘에 띄워놓고 수백 미터 지하를 스캔합니다. 마치 거대한 금속 탐지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이 시스템은 자화된 모래를 감지하는데 금이 바로 이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중 탐사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번의 탐사를 해도 제대로 된 광맥을 하나 찾을까 말까 하거든요. 경제적 리스크가 엄청난 겁니다. 일단 금맥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추기가 바위를 2km 깊이까지 뚫어 들어가는데 네바다의 이 광산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인 베리골드 소유죠. 이 광산은 지상 노천광과 지하 광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노천광만 해도 폭이 80m에 깊이가 450m에 달합니다. 하루에 폭파되는 석회암의 양이 무려 6톤이나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압도당하게 됩니다. 먼저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질산암모늄과 연료를 섞은 폭약을 집어넣죠. 한번 폭파할 때마다 700톤에서 900톤의 질산암모늄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돌가루가 60만 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금의 양은 고작 톤당 3g 정도밖에 안 돼요. 금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수백만 톤의 바위를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작업에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현재 금 시세가 그램당 63달러 수준이니까 광산 회사들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굴착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격도 2천만 달러가 넘어요. 가장 비싼 장비죠. 광석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은 한 번에 270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 굴착기가 3번만 퍼 담으면 가득 찹니다. 빈 트럭이 와서 가득 실고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1분이거든요. 이렇게 실려 나온 광석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거대한 회전 드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큰 쇠구슬들이 있어서 바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위가 모래처럼 잘게 부서지면 물과 섞어서 진흙 같은 상태로 만들죠. 그 다음엔 거대한 저장 탱크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아주 희석된 청산가리 용액을 조금씩 넣는 겁니다. 청산가리는 금을 녹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은 숯 조각들을 투입하면 이 숯이 용액 속의 금을 붙잡아서 불순물과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모인 금 용액은 전기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류를 흘려보내면 금이 음극-정극에 달라붙게 되죠. 하지만 네바다 광산에는 노천 채굴로는 못 가져오는 금이 수십 톤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비싸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지하 500m를 내려가면 총 길이 80km에 달하는 미로 같은 터널이 펼쳐지는데 이곳의 평균 온도는 섭씨 60도입니다. 그래서 이 광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냉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금을 캐내는 방식은 지상과 비슷한데 폭파한 다음 굴착기로 광석을 퍼서 채로 걸은 뒤 트럭에 싣습니다. 그렇게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가공하는 거죠. 지하에서 나온 금은 두꺼운 황화물 껍질로 덮여 있는데 이걸 벗기려면 광석과 물을 섭씨 224도까지 가열해야 합니다.
거대한 압력 용기 안에서 순수 산소를 넣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껍질이 깨지면서 금이 해방되는 거죠. 노천광과 지하광산에서 나온 금은 모두 주조실로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섭씨 1100도로 가열해서 녹입니다. 순도 90%의 금덩어리 하나가 25kg 나가는데 이걸 만들려면 8200톤의 바위를 처리해야 해요. 벽돌 크기의 이 금괴 한 덩이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광산에서는 매년 26톤의 금이 생산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달러가 넘는 거죠. 이제 금은 정제소로 보내져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마지막 청소와 연마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순도 표시를 새겨 넣으면 완성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채굴된 금의 총량이 19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연방준비은행으로 향합니다. 80년 넘게 맨해튼의 좁은 거리를 따라 장갑차들이 금을 싣고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차들은 전 세계 금 공급량의 거의 4분의 1을 보관하는 유일한 연방준비은행으로 향하는 겁니다. 뉴욕 연준의 금 보관소는 맨해튼 본관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데 1920년대 초에 지어진 이 금고는 계좌 보유자들에게 안전한 금 보관 장소를 제공하죠. 금고 안의 금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온 건데 당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싶어 했거든요. 금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다가 1973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바로 미국이 외국 정부를 위한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한 직후였습니다. 최고점일 때는 1만 2천 톤이 넘는 금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금 입출금 활동이 줄어들면서 전체 보유량도 서서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은 세계 최대의 통화용 금 저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금은 무장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도착하면 차에서 금괴들을 내리죠. 작아 보이는 이 금괴 더미를 일반 승용차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면 타이어가 터져버릴 겁니다. 이제 금괴들은 세계 최대의 지하 금 보관소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관된 금의 가치가 3,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역사상 가장 귀한 금속을 찾기 위해 인류는 산을 폭파하고 땅을 파헤치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금은 결국 맨해튼 지하 깊은 곳의 철문 뒤에 조용히 잠들어 있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